이번 영상은 조선 중종의 두 번째 왕비였던 문정왕후의 이야기입니다. 본명은 윤씨이며 아명은 옥란입니다. 그녀는 파평 윤씨 가문 출신으로 아버지는 윤지임이며 어머니는 전의 이씨입니다. 문정왕후는 조선 중기의 정치와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친 인물로 특히 조선 후기에 이르기까지 그 영향력이 지속되었습니다. 그녀의 가문인 파평 윤씨는 조선의 명문 가문 중 하나로 여러 대에 걸쳐 고위 관직을 배출한 가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 윤지임은 고위 관직은 아니었고 중급 관료로 활동하던 문신이었습니다. 그녀는 1517년 17의 나이로 중종의 계비로 간택됐습니다. 정비인 장경왕후는 문정왕후에게 구촌 3당 고모였고 장경왕후가 죽자 장경왕후의 오빠인 유님의 뒷배로 간택되어 가래를 치르고 중전이 됐습니다. 당시 2살인 왕자 이호는 촌수로 따지면 집안 어른이지만 중전으로 간택되며 인종의 양어머니가 되었습니다. 문정왕후 또한 처음에는 인종을 성심성의껏 돌봤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나 인종의 양어머니가 되면서 문정왕후의 욕심이 나타났습니다. 당시 중종은 여러 후궁들로부터 많은 왕자를 출산했지만 왕비와의 사이에서 낳은 적장자는 인종이 유일했습니다. 아직 입지가 약했던 집안 출신인 그녀는 적통 왕자를 낳아 입지를 다지려고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그로 인해 문정왕후는 연달아 임신했지만 애석하게도 공주만 연달아 3명을 낳았고 4번째에 드디어 왕자를 낳았으며 그 뒤에 또 공주를 출산하여 총 1남 4녀를 출산했습니다. 3녀를 출산하던 문정왕후는 왕자를 낳지 못해 입지에 불안감을 갖고 있던 때 후궁 경빈 박씨는 자신의 아들인 복성군을 내세워 문정왕후에게 덤비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인종의 누나의 시아버지인 김한로가 인종의 방 창문에 죽은 쥐를 사지를 찍고 불태워서 걸어두는 작서에 변을 꾸며냈고 그 일의 배후로 경빈 박씨를 지목하여 찍어 누르면서 큰 세력으로 성장하는데 문정왕후 또한 이 일에 개입하고 세력의 힘을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중전이 된 지 17년 차에 드디어 적통 왕자인 경원대군을 출산하며 조선에는 소용돌이가 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명종을 낳기 전 문정왕후는 인종의 편에서 인종을 감싸는 역할을 자처했으며 작서의 변 당시에도 인종의 편에서 활약했습니다. 이유는 혹여나 자신이 적장자를 낳지 못할 경우 인종의 어머니로서 입지를 다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명종이 태어나자마자 인종과 적대시하기 시작합니다. 중종 말년에 세자가 있는 동궁자선당이 불탄 사건의 배후로 문정왕후가 지목됐을 정도입니다. 당시 화제는 인종이 자신의 잘못에 대한 천벌이라며 자책하는 글을 써 수사가 이뤄지지 않기도 해 방화범은 끝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때부터 문정왕후는 자신의 남동생들인 윤원로와 윤원영을 불러 당파를 만들고 세력을 키웠으며 김한로는 명종을 등에 업고 커져가는 문정왕후와 그녀의 동생들의 위기를 느껴 이들을 제거하려는 계획을 세웠고 이걸 눈치챈 중종은 김한로에게 사약을 내립니다. 김한로 숙청 사건의 한 몫을 담당했던 장경왕후의 오빠 윤임이 너무 덩치가 커지는 바람에 소윤 세력은 대윤 세력을 없애려다 실패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세력의 크기는 비슷하게 맞춰집니다. 하지만 1544년 중종이 죽고 인종이 즉위하며 소윤 세력은 입지가 위태로워지고 대윤 세력의 시대가 열립니다. 또한 남동생인 윤원로는 대윤에게 탄핵당해 고향으로 내쫓아졌으며 윤원로가 사라지자 문정왕후는 자신의 입지를 위해 인종을 더욱 몰아세우기 시작합니다. 또한 지극한 효자였던 인종은 중종의 장례 때 장례 의식을 철저히 준수하며 안 그래도 허약했던 몸을 더욱 망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종이 식음을 전폐하고 장례를 치렀고 이걸 본 정승들이 세종대왕께서도 장례 중엔 육선을 드셨습니다. 라며 고기 들기를 권했으나 인종은 거부했고
정승들은 인종의 건강을 위해 대비였던 문정왕후에게 요청하자 난 주상께 고기를 드시라고 허락했는데 주상이 안 드시는 걸 나보고 어쩌라고 라고 답변했고 정승들이 그럼 대비께서 먼저 고기 반찬을 드시죠. 그러면 주상께서도 드실 겁니다 라고 하니 문정왕후는 갑자기 내가 지병이 있는 것도 아닌데 상중에 어떻게 고기를 먹겠는가 라며 태세 전환을 했습니다. 그러나 기록상에 문정왕후가 인종을 몰아세우기만 하진 않았습니다. 인종의 병세가 위중하니 명산대천에 기도를 올릴 것을 지시하는 등 친밀한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이러한 행동들은 몰아세우기만 한다면 여론이 안 좋아지니 이미지 관리용 역막이라는 해석이 많습니다. 결국 인종은 원래도 몸이 안 좋았지만 중종의 장례식 때 무리를 심각하게 해 결국 즉위 9개월 만에 요절했습니다. 그러나 야사에 따르면 문정왕후가 인종을 찾아가 환한 얼굴로 떡을 주었는데 그 떡에 독국물이 있었고 떡을 먹으며 인종은 드디어 어머니가 날 좋아해 주시는 건가? 라고 생각했지만 며칠 뒤 요절했다고 나옵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없는 내용인데 문제는 이후에 즉위한 명종이 나이가 어려 한동안 문정왕후가 수렴청정을 진행했기에 독살 의혹이 기록되지 않게 힘을 쓸 기회가 충분했습니다. 그러므로 학자들은 독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명종이 즉위하면서 문정왕후는 윤임과 대윤 세력을 향해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윤원로를 귀양 보낸 대신들의 목을 썰어버리고 반대파 대신들 또한 유배를 보내 조정을 완벽하게 장악합니다. 1545년에 일어난 을사사화입니다. 명종 2년엔 경기도 과천현 양재역참 부근 벽면에 붉은 글씨로 여자가 정권을 잡고 그 측근들이 부당하게 권력을 행사하니 나라가 망하는 것은 시간 문제로다. 정말 한심하지 않은가? 라는 낙서가 발견되었고 동생 윤원영은 이 일을 계기로 을사년의 재앙의 근원들을 뿌리 뽑지 못해서 일어난 일이니 지금이라도 발본색원 해야 합니다. 라고 주장하며 다시 한번 칼을 꺼내 들었지만 정작 그 칼은 남아있던 반대파들과 눈에 가시인 다른 왕족들을 향했습니다. 1547년에 일어난 양재역 벽서 사건입니다. 한편 명종 4년 충청도에서 양재역 벽서 사건으로 충주대 유학자 이학빙이 죽자 그의 아들 이홍윤이 좋은 날이 오면 사건의 결과가 뒤집힐 거다라는 주제의 토론을 했고 이를 듣던 이홍윤의 배다른 형인 이홍남이 수상쩍게 여겨 이를 고발했고 양재역 벽서에 이름이 박제됐던 이기는 모자란 애들이 모여서 헛소리 좀 한 사건이니 곤장 몇 대 치고 유배나 보내라라고 했지만 정원각이 이 사건은 조사해봐야 한다라고 이기를 꼬드겼고 결국 영모 사건으로 사건을 확대시켜버립니다. 정원각은 양재역 벽서 사건 또한 확대 해석시킨 주동자였습니다. 이에 충주 이학빙의 문화생들을 비롯하여 수십 명이 극형인 능지처참형을 당했고 충주 자체를 유신년으로 지역을 강등시킴으로써 이때 충청도가 청홍도로 지명이 변경됐습니다. 정원각, 이기 등이 이러한 행동을 한 이유는 본인들의 입지를 탄탄하게 하기 위해 사건을 키워 칼춤을 보여주고 반대 세력을 제거하거나 반대 세력에게 힘을 보여줘 입지를 다지는 과정이었습니다. 영모 사건이기도 하고 능지처참이라는 극형이 쉽게 내려지는 건 아니라서 결국엔 대왕 대비였던 문정왕후에게까지 결재가 들어갔지만 문정왕후는 이를 수락했습니다. 1549년에 발생한 이홍윤 옥사입니다. 이러한 행보들을 통해 세간에선 문정왕후를 여왕이라고 칭했으며 소윤의 핵심 멤버들은 모두 주요 관직을 차지하고 이곳저곳에서 권력을 행사하며 뇌물을 받아 자신들의 주머니를 불려나갔으며 본인들 저택을 짓기 위해 백성들을 강제로 노역시켜 엄청난 원성을 사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싸울 상대들이 대부분 정리되고 나니 문제는 안에서 생겨났고 핵심 인물들은 몇 년 못 가 다들 죽었고 핵심 인물 이기 또한 윤원영과 대립구도를 만들다
결국 죽어버립니다. 그렇게 명종이 20살이 되던 해까지 문정왕후는 수렴청정으로 조정을 장악하다가 너무 커버린 명종 탓에 청정에서 물러나기로 결정했고, 이후엔 딱히 조정에 관여를 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야사에 따르면 문정왕후가 내시와 궁녀들을 이용해 명종을 항상 감시하게 했으며, 명종이 자신의 말을 안 들으면 다 큰 자식, 그것도 임금에게 뺨을 때리거나 회초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때문에 명종은 20살이 되어서도 어머니를 보면 겁부터 먹었다는 기록이 전해집니다. 명종 20년 천하를 누비던 문정왕후는 6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으며, 그녀의 무덤은 현재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에 위치한 태릉이며 유명한 태릉선수촌 바로 근처에 있습니다. 왕비였음에도 능우가 클 태자인 것을 보면 문정왕후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짐작 가능하며, 왕비의 무덤인데 웬만한 왕들 무덤보다도 큰 무덤인 것이 특징입니다. 틈만 나면 칼을 꺼내들어 악녀로 평가받지만 조선시대 여성이라는 한계 속에서 기회를 잡아 조선을 주물렀던 그녀는 조선의 역사에서 중요한 여성 정치가 중 한 명으로 선정되고 있습니다. 양아들이었던 임금 인종을 독살하고 자신의 아들을 왕으로 만들었으며, 오랜 기간 수렴청정으로 왕비였지만 거의 왕으로 활동했던 문정왕후의 이야기였습니다. AI가 만든 문정왕후의 이미지를 보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